세상일을 보시면서 구독 버튼도 꼭 누르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평범한 시민이 진인 조은산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무 7조 상소문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글이 지금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글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무 7조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의 유명한 계획가죠. 최성로가 왕에게 올린 계획안 시무 27조를 빗대서 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게 되면은 우선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경제 대북 정책 그리고 대외 정책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목조목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 생각이 그대로 이 시무 7조 비판안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글은 제일 첫 부분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있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7개의 시무 상소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1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양의 역사를 볼 때 왕조라든지 특정의 국가가 국민들의 저항권에 직면해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과도한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죠.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왕의 전행이라든지 또 일부 세력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세금이 과도하게 매겨졌을 때 바로 대표 없는 가세 없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으로 그 정권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시무 7조 첫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을 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첫 번째 바로 이 시무 7조의 1조입니다. 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 글은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재정에 필요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내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니고 육찬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세금 문제가 육찬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했는지. 자, 첫째,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는다.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 운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죠. 고용을 창출하고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마치 죄인 취급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그런 것을 선동을 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기업인이라고 해서 또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그걸 빼앗고 또 기업 활동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걸 이 글이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금 우리 국민들 모두의 분노를 사고 있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1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서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이 부분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켰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얘기죠. 자,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하라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정책을 폐변시켜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토사구팽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 이 임대 사업을 하는 한 사람이 이 광화문 시위에 나와서 절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건물이라든지 상가를 사서 임대 사업을 하는 그것이 왜 나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 비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지금 상소문에서는 임대 사업자는 토사구팽한다, 법을 소급해 가지고 그 재산을 빼앗아간다, 이건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의 골이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한평생 고를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고가죠, 옛날 집에 산다고 하여 빼앗으니, 이건 말이죠,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도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주택을 마련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그 재산을 빼앗아 간다 하는, 이렇게 되니 이 상소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이 첫 문장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이게 이제 완전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모두 가난하게 만든다고 하는 얘기죠. 세금을 가독에 매겨가지고 국민들의 자산을 전부 다 지금 상당 부분 빼앗아 간다고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주인의 사료, 그게 바로 뭡니까? 문재인 정권이 주는 하나의 복지 정책이라는 얘기죠. 그런 복지 정책에 이 국민들을 개나 소나 말처럼 지금 의존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 지금 조은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읽기 정치학 고전 특강에서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알렉시스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복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죠. 그 복지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점 과도한 세금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세금을 지금 많이 매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의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를 받고 국민들이 점점 더 삶이 어려진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지금 조은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개나 소나 말처럼 주인이 누굽니까? 국가죠. 국가의 사료로 연명할지도 모른다. 자, 지금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대단히 온정주의적으로 지금 흐른다고 하는 얘기죠. 그건 이러한 복지, 현금 살표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일종의 뇌물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중독성이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 뇌물을 받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좋아하지만은 나중에는 지금 여기 조은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것이 우리 주머니에서 전부 다 나간 거구나, 우리 지금 세금을 통해서 전부 다 나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무 7조 상소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의 정책이라고 한 것이 단순히 이것은 정책의 차이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3년간 정책을 펼쳐온 걸 보게 되면은 다른 정부와 정책의 차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걸, 축적되어 온 걸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고 그걸 연결지어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단순한 정책의 차이가 아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엎는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 영국의 경우, 왕조 시대의 경우에는 지금 이 조은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과도한 세금을 매겨가지고 국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
그러다 보면 귀족들이 당장 왕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때는 귀족들이 모두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사병이라고 부르죠. 영국 내전 1640년대에 일어난 1차, 2차 내전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귀족들이 왕에 대해서 반발하게 된 거죠. 그때도 똑같은 일입니다.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그 귀족들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1649년 그 찰스 1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은 그러한 신분제가 없어지고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국민주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민이 언제든지 이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건 당연히 저항권 행사의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 저항권의 행사에 그 관련된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한 인물이 바로 영국의 존 로커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논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로커의 사회개혁론과 저항권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좌측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자기들이 국가 없이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죠.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국가들이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 개인들이 사회계획을 체결해서 국가와 정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슬라이드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 개인들이 국가라고 하는 조개 껍데기 같은 딱딱한 그 외피 속에 살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자기 자신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죠. 일부의 권리를 양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조건 하에서 국가와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자유 재산권을 보호해달라. 그게 국가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한된다. 그래서 존 로커의 사회계약론 국가는 우리가 제한정부론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바로 그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연결된다 하는 얘기죠. 자, 국가가 우리 개인들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한다?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원래 맺어진 그 계약이라는 것은 파기가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때는 사회 계약이 파기가 되고 그 국가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결국은 저항권과 혁명권을 행사하게 되고 새로운 국가와 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시무 7조를 한 걸 보게 되면은 바로 존 로크가 이야기하는 저항권, 혁명권 행사의 일보 직전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은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시무 7조 상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민권 저항권 행사가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조은산의 시무 7조 상소문이라는 것은 국민적 저항권 행사의 일종의 포고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우리 지금 사회에서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시무 7조 상소문의 내용,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